네,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은 핫한 일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일본 언론의 쓴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이 잇따라 지적한 건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도쿄신문의 어제자 사설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을 각오하고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기계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않았을까? 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자, 다음은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일본이 윤 대통령의 노력을 방관만 하면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기시다 총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와스레나이요. 지난 주말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가 빠지고 그다음에 예. 일본 정부, 일본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마음이 딱 아프다. 그렇게 그쳤거든요. 네.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공식적인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에 국한되어 있었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8년 전에도 가슴 아프다고 했던 아베 전 총리 수준이란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자국 언론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의 행선지가 메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와서 전 세계 축구계가 갈칵이 뒤집혔습니다. 어허. 자, 지금 잠깐 보실까요? 자, AFP 통신은요, 어제 메시가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과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맺었다고 긴급으로 전했는데요. 새 소속팀으로는 사우디의 알힐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메시와 알힐랄의 계약 규모가 5억 2,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700억 원에 달할 거란 이 보도도 이어서 내놨습니다. 근데 사우디에 지금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그 녀석. 호날두. 그 녀석. 호날두가 있잖아요. 그쵸.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그 메호 대전. 진짜 사우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에는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도 또 있으니까요. 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 보도 이후에 약 3시간 뒤에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 씨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음 시즌과 관련해서 어떤 클럽과도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을 했는데,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우디 팀은 메시에게 8,700억 원에 달하는 놀라운 금액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도승 기자가 호날두 얘기했지만 지난해 12월이었죠. 호날두도 이제 설마 했는데 연봉 2억 유로, 그러니까 2,877억 원에 지금 사우디 알 나스르인가요? 그 팀에 뛰고 있잖아요. 메시 아빠가 부인했지만 메시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메시 팬인데 네네. 바르셀로나랑도 연결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서 은퇴하는 것이 좀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모양 생각을 그러네요. 해요. 네, 좀 모양이 좋죠.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집을 지으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집을 며칠 만에 뚝딱뚝딱 짓는 기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치약 짜는 것 같죠? 그죠? 콘크리트 바르고 반듯하게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치약 짜는 것처럼. 베이킹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이 건축 현장입니다. 근데 보통 건축 현장 하면 꼭 있어야 하는 게 많이 안 보여. 뭐가 안 보일까요, 지금? 일단 사람이 없는데요? 오.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계만 있어요. 그죠. 지금 인부가 없어요. 어머. 대신에 지금 대형 3D 프린터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분사해서 골조와 벽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와. 이렇게 하면 이 관리하는 작업자 2명 정도만 투입하면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공까지 무려 14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40시간이면 한 6일 정도, 6, 7일 그쵸.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엄청 빠르네요. 너무 빠르죠.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환경오염이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폐기물 배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을 일반 공사보다 단축하니까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뭐 임대냐, 내 집 마련이냐 이런 고민은 해왔지만 네. 이 3D 프린터로 집을 뽑겠습니까? 이런 고민까지 또 하게 되네요. 그렇죠. 새로운 건데 새로운 고민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건 단면적 600제곱미터에 높이 11m짜리 빌딩이라고 합니다. 빌딩. 심지어 이게 빌딩이에요.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 완성될 건데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에 이 완성이 되는데 3D 프린터로 지어진 유럽 내 가장 큰 건물이 될 예정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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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진과 이 단열 등의 안전 기준까지 충족을 한다면 이런 3D 프린팅 건물이 건축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되는 건 이제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관중들 앞에서 지금 경비행기 한 대가 묘기 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날개로 지금 바닥을 쭉 긁고 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계획된 연출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 영상 보면 그 관중들이랑 비행기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뭐 인명 바로 피해는 코앞에. 없었나요? 네, 코앞에 있었어요. 근데 관중들에게 파편이 조금 튀긴 했다는데 좀 다친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에어쇼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비행기 날개가 지금 이렇게 파손이 됐지만 조종사도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조종사도 다 무사하다니까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이 기체를 비틀어서 나는 모습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했을 텐데 갑자기 또 날개가 긁힐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게 굉장히 극적인 순간입니다. 날개로 바닥을 긁자 갑자기 이 흙먼지가 일었고요. 여기에 관객 일부가 비명을 지를 만큼 크게 놀라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곧장 균형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이렇게 멀리 멀어졌습니다. 이것도 뭐 회피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제 저만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요. 맞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 쪽으로 비행기가 이거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현재 아르헨티나 수송안전위원회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없을 명장면이긴 하지만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